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서울의 신한대학교 책임공학과 신종우 교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아마 여러분의 대학에 제가 초빙되어 여러분들과 PBL을 통한 창의 주도적 학습,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면대면으로 많은 이야기와 함께 진행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이 비대면의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2020년의 코로나 사태, 다행히 백신의 희망의 이 소식이 와 있습니다만은 아직 캠퍼스에는 그리 안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 사태에 몸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상지대학교 입학한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이 PBL을 통한 창의 주도적 학습, 그리고 이 PBL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이제 나의 학습으로 연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특강의 제목은 이 플라브럼 베이스 러닝, 즉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의미합니다.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 방법이 이 PBL이라고 하는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특강의 제목인데요. 사실 이 PBL의 세부적인 이 학습에 대해서는 이 파트 두 번째에 소개하고요. 이 PBL의 학습을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이 대학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한번 진단해 보고요. 그리고 이 진단되어진 부분에서의 이 PBL을 상지대학교 재학 중에 나의 이 주도적 학습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파트 1에서 다양한 이 부분을 소개하고 이제 연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사실 인공지능이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상지대학교 재학생들은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이 어떻게 대응 전략으로 학습을 하고 있나요? 파괴적 혁신으로 변화되는 교육에 따라가지 않고서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 인공지능 앞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이 하두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반의 창의 융합 교육이라고 하죠. 즉 하단의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우리 한국의 대표적 음식의 비빔밥, 그리고 우리 국기의 상징의 이 모자이크, 비빔밥과 이 모자이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 융합 섞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빔밥의 맛,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국기의 상징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창의 융합의 시대가 4차 산업의 이제 큰 패러다임으로 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융합입니다.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 여러분, 현재 전공하고 있는 전공 학문 외로 융합의 학문하고 계신가요? 내 전공의 이 융합을, 내 전공의 핵심을 융합으로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전공하고 있는 핵심 전공은 더욱더 창의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보면 창의성의 이 기본 메커니즘은 콤비네이션, 즉 융합의 결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가장 중요한 테마가 융합으로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창의성의 날개를 달아주는 시스템이 콤비네이션, 융합의 결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래 산업의 핵심은 서로 다른 A와 B를 융합해 새로운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세상이 새롭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콤비네이션의 세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 부연해 본다면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 여러분은 이 자신의 핵심 전공 옆에 다양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융합의 전공을 재학 중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현재 우리가 교육에 이 많은 이 변화가 필요하는데요.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이 대혁신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이 변화 패러다임에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빨리 바뀔 것이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이번 여러분과 이 특강에서 함께 해야 될 PBL이라고 하는 문제 기반 학습으로 창의력과 주도력, 적응력으로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리 변화가 초가속화로 온다 하더라도 이 준비된 이 자들의 이 당당함은 이제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교육의 이 혁신가의 이야기처럼 현재 이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사실 앞에 선생님이 열강하고 있지만 사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 숫자는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이제 교수자 중심의 주도적 학습에서 이번 특강의 이 제목과 같이 문제 기반 학습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해결하고 그 해결되어진 부분을 사회 공헌가의 입장에서 이제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에서의 이 대응 전략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대혁신의 패러다임, 우리 상지대 우리 재학생 여러분, 현재 고등학교의 틀에서 얼마만큼 벗어나서 대학에 이제 학습으로 연계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상지대학의 교수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교수자와의 만남, 사실 교수자의 역할은 비계라고 합니다. 즉 비계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인부들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며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세우는 장대와 두꺼운 판자로 된 발판을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지대학의 큰 꿈을 가지고 온 여러분, 사실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한 이런 비계의 역할로 설정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이러한 맥락으로 최근 제가 교육의 뉴노멀이라고 하는 영상을 이제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 영상 잠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 신종우입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의 변화 혁신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교수자들의 핵심 역량, 3R 지수가 되겠습니다. 3R 지수가 무엇일까요? 시대의 흐름성에 교수자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스왈. 두 번째, 디지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디왈. 유튜브의 UR.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3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3R 지수가 높다면 이번 기회에 높이면 되겠고요. 혹시 낮다면 이번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으로 높여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교육의 표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러노멀이 아닌 뉴노멀. 리프트는 시리즈의 연속성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연 교육의 리프팅은 어떤 분야를 뜻할까요?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토론의 수업으로 무한한 창의성을 집단지성으로 끌어내는 것이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 아닐까요?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평가 방식, 두 번째는 교육의 수업 진행 방식, 세 번째는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의 리프팅의 요소가 뉴노멀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방식의 변화에서 과거 주입식의 암기형, 아날로그 평가 방식, 지필고사에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은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텍 방식, 디지털 평가 방식과 말하는 스피킹 학습 방법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집단지성의 상호작용 수업에서의 절대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실의 환경, 손가락 까딱까딱만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의 세상, 스마트 교수법으로 Z세대, 즉 디지털 원주민에 맞춰 교수자의 사용법의 이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이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참여한 교실에서 교수자의 퍼붓는 주입식의 교육,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브레인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불통의 수업이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차시별 학습의 콘텐츠를 미리 보내 학습자들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뉴노멀의 교육의 질 높은 수업 자료 제공이라고 봅니다. 과연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플립드 러닝 수업, 무엇을 거꾸로 뒤집어야 할까요? 이 일방적으로 이 교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지식의 콘텐츠, 사실 전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플립드 러닝은 거꾸로 수업의 혼합 교실입니다. 이제 이 디지털 정보의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의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에서 학습자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비계 역할로 전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비계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인부들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며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장대와 두꺼운 판자로 된 발판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건물을 지을 때 비계가 없다면 멋진 건물을 완성할 수 없듯이 교육도 학습 목표 도달에 교수자의 비계가 학습 성과 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로 연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뉴노멀의 이 여러 항목을 가지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 신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이 코로나 사태에 전국의 교수님들과 많은 소통의 채널에서의 키워드의 영상입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학생들
시대의 흐름성에 요구되어지는 3R의 지수, 우리 상지대학교 재학생들의 3R의 지수 궁금합니다. 3R은 첫 번째,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서 꼭 필요한 이 디지털 문화를 어느 정도 아느냐, 그리고 스마트 문화를 어느 정도 아느냐, 세 번째, 누구나 자신의 이 콘텐츠만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의 연결로 이제 브랜드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유튜브 문화의 UR의 지수가 되겠습니다. 교수자 외로 여러분들 또한 이 초가속화 세상에서의 3R의 지수 혹시 낮다면 더욱 재학 중에 높이는 학습의 역량이 필요할 거고요. 현재 높다면 더욱더 높여서 이 상지대학의 이 브랜드를 글로벌 세상에 확장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의 삶의 한 몫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현재 이 대학의 교육의 어떠한 이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 볼까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시대 현재 교육의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오고요. 이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 외로 이 코로나 사태 또한 대학의 위기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위기를 기회로 보는 이러한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함께 한다면 어떠한 이 변화의 세상에도 낙오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약 6, 7년 전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인기 있는 이 하나의 K-팝, 제가 사실 굉장한 열렬 팬이었는데요. 마지막 종방 시간에 이제 이 이야기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박진영 씨.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옆에 또 뒤에 앞에.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요. 오늘 보이프렌드 우승까지 너무 아픈 얘기지만 지난 6년간 K-팝 스타 우승자 6팀 중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똑바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교육을 집에서 했거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꿈을 그리고 자기 세계를 펼쳤고, 이 대회만큼, 이 K-팝 스타만큼은 노래 잘하는 친구들을 뽑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자, 우리 학생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K-팝 6년 동안의 우승자들은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이 아닌 교과서의 정답을 이제 학습하는 학생이 아닌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 창의적인 학생들이 K-팝의 우승자였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 상지대학의 재학생 여러분도 이제 틀에 젖어 있는 학습의 방법이 아닌 이제 좀 더 나만의 창의적인 학습으로 이 변화의 세상의 주인공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맥락에 사실 제가 제일 불편한 이 공영방송의 하나, 도전 골든벨입니다. 암기력으로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이 인간 지능이 암기적인 범위에서는 인공지능의 대패를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이제 묵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인공지대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이러한 지식의 암기형이 아닌 이 지식의 활용의 창의융합형 인재다라고 하는 것. 암기력이 뛰어난 인재는 다가올 미래의 기계와의 대결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기억 장치는 기계가 인간보다 더 압도적이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만으로 인터넷 정보의 강장에서 원하는 이 지식의 습득, 인터넷 정보 바다에서 항해하는 법을 더욱 더 학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맥락에 이 도전 골든벨, 학습한 내용을 철저히 암기로 풀어가는 이러한 시대의
역발상의 퀴즈 대회. 저는 그리 좋아하지 않고요. 사실 이 도전 골든벨 또한 이 지식사회에서 많은 공헌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혹시 이러한 암기식의 퀴즈가 아닌 이 창의융합의 집단지성의 토론의 장으로 펼쳐보는 것도 어떨까요? 그 외로 서울대학교의 A 플러스 학생이 되는 비법. 사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다. 사실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입학 후에 학습의 이 결과에 A 플러스 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경사 아닐까요? 그러나 많은 매스컴에서 서울대학교의 A 플러스 조건에 대한 방송과 비판의 이 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A 플러스를 받으려면 생각을 하지 마라. 상당히 특이한 이야기 아닐까요? 자기 주도적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학생이 A 플러스 학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A 플러스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펼치지 말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 사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대생 희범이의 별명은 A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면 이제 A뿔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럴 때만 그냥 쟤 A 플러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희범이는 A 플러스 학점을 받는 확실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놓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일단 다 적어놓은 다음에 다시 보면서 그냥 모르는 부분은 뭐 인터넷 찾아보든지 하는 거. 그냥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치고 있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느 정도까지 받아줘봐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는 거의 다 받아 적는 수준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교수님의 강의 전체를 녹음하기도 합니다. 좀 수업 시간에 그냥 핸드폰 녹음 켜놔가지고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업 끝났을 때나 아닌 시험 기간 됐을 때 다시 녹음 들으면서 이제 필기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받아 적으면은 나쁠 거는 없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약간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희범이의 A 플러스 비법을 전수받으려는 후배들도 많습니다. 경영대는 분과애들은 녹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외워서 그러니까 그거 녹취한 다음 우리 상지대 학생들은 이 서울대학교의 A 플러스 조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혹시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 준비하고 있나요? 엘렌 랭어 하버드 교수님의 말씀, 정답이 정해지면 사람들은 그 이상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수업에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참여의 수업. 많은 학생들이 강의 들으러 왔다, 강의 잘 듣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불편합니다.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생각을 집단지성으로 풀어내는 이러한 수업이 우리의 패러다임의 혁신입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A 플러스 이 조건, 이 부분이 전부가 아니겠지만 이 학습의 이 방법을 바꿔야만이 이 변화의 세상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존에는 이 답이 있다라고 했다면 지금의 이 초가속화 세상에서는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변화에 우리는 다양한 이 대응의 전략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것이 대학에서의 학습법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지대 학생 여러분, 강의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생각을 무한한 이 질문의 영역으로 펼쳐보는 것, 이 부분이
상지대학에서 여러분이 함께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될 학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명문 대학 탑 10을 보면 첫 번째가 하버드 대학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버드 대학에서부터 기타 이제 탑 10을 보면 참으로 우리는 이 글로벌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이러한 부분도 없는 것 사실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이러한 세계적 명문 대학의 탑 10 대학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제 명문 대학의 중요한 이 부분보다도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의 흐름성에 기존 글로벌 명문 대학의 순위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상지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사실 저는 상지대학을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어느 대학에 이 소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그 교수님 밑에서 자신의 생각을 무한하게 창의적 융합으로 끄집어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 우리 상지대 학생들의 글로벌 비전을 더욱 응원합니다. 졸업하면 우리는 취업하죠. 취업하는 이 기업체의 현대 경영의 이 대가라고 하신 분의 인터뷰 잠깐 볼까요? Because the deal is, park your brains at the door, dude. Work your 9 hours, spend your money at the bar, have a good sleep off, and then do the same thing over again. But in a world where all economic value comes from creativity and imagination, then this doesn't work. There was a cover story in Fortune magazine a year or two ago on chief executive officers who had dyslexia. And of course, until recently, dyslexics were treated like dirt in the school system. And the guy who ran Kinko's was a dyslexic. And I love this. When he was being just battered and bruised in school, his mother said to him, "Not to worry, Paul. In the long run, the A students work for the B students, the C students run the businesses, and the D students get the buildings named after them." So I'm going to give you a piece of practical advice, which of course is part of the reason you come here. Never, ever, ever for the rest of your working life hire someone who had a grade point average of 4.0. Ever. What is the definition of 4.0? Buys the act. Has been coloring within the lines since the age of 5. Now, I don't want a 2.0 because that means you're either lazy or stupid or both. But at least give me, say, 3.5 is okay because that says at least he was screwing around a little bit. 4.0 says this person does not screw around. Tom Jefferson, Al Hamilton, and Georgie Washington, they were screwing around. This was a little dinky dude, dippy country, and they said, let's go after this George dude. Now, that was not smart. If George and Alex and Tommy the Jeff had 4.0 grade point averages, they would not have started that revolution. 놀지 않고 공부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실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오직 이 변화의 세상에 이제 읽고 쓰고 암기에 이 성적표만을 이제 이해서 공부한 학생들의 이 패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따라서 4.0보다 3.5 정도의 이제 개념 정리에서 융합의 넓이의 학습을 한 친구들이 기업에서의 채용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이야기, 과연 무슨 뜻일까요? 더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지 워싱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에 난독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난독증은 사실 어떠한 병적인 것보다 시대의 흐름성에 무한한 이제 상상력을 펼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난독증이라고 제가 동의합니다. 이 수업에서의 방해꾼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선생님과 교수님 말 외로 전혀 수업에 관련 없는 엉뚱한 이야기 하는 친구들을 수업의 이 방해 학생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이제 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에서 탈피해서 이 변화의 세상에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이 학생들이 3.5 개념 정도의 학습에서 넓이의 학습으로 창의융합으로 이제 학대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난독증이다. 사실 요 근래에 글로벌 CEO들의 대표적 이야기 중에 하나는 대학을 중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도에 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역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참 듣기 거북한 중간에 대학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변화의 혁신가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실 교육의 이 문제점보다도 교육에서의 학습의 방법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상지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현재 오직 학점 취득에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아니면 개념 정리 차원에서의 융합의 학문으로 창의성을 더욱 높이는 학습을 하고 있나요? 많은 부분 생각해 보는 영상입니다. 역시 이 맥락에 우리 한국의 교육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들은 아마 서울 이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노량진의 공시초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공무원 되겠다고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왜 우리 한국의 우수한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 또는 이 창의적인 이 부분에서 멀어진 이러한 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매달리고 있나요? 중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창업의 열풍으로 대학에서의 학습을 이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유달리 우리 한국의 최고의 청년들은 이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공시천에 엎드려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상지대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창의융합형으로 이제 대학에서 학습한 다음 안정적이라고 하는 공무원보다는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력을 글로벌에 펼칠 수 있는 이러한 멋진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자, 과연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좋을까요? 나름 공무원의 역할도 국가 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름 여러분의 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무한한 창의융합의 생각이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고 글로벌 세상에서의 한국의 이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대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의 이 인터뷰의 영상도 있고요. 과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인공지능, 사실 인공지능을 수업에 여러분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학습에 활용하고 있나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상호관계로 여러분의 학습의 모든 부분을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어령 교수님의 인공지능에서의 이 교육의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 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건 꼭 말이 인간보다도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해요. 해답으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나는 바둑을 뒀는데 동네 형님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해서 목표가, 삶의 목표가 형 바둑 꺾는 거야. 그래서 학교 막 수업도 전피하고 말이지 바둑에만 내가 열중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형을 이겨.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남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형님 덕분에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그때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난처한 표정을 하면서 내가 그때 져준 거야. 그러더라는 거지.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져줄 줄 안 형. 알파고가 우리 형 같았으면, 동네 형 같았으면 그때 내가 무릎을 꿇겠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건 과학자가 아니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묻지 말고 인간지능은 과연 그가 만든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인간지능에 있는지요? 라고 물으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네, 이어령 박사님, 사실 시대 변화의 하두를 끄집어내는 우리 교육의 원로 박사님이시죠? 이어령 교수님의 이 말씀, 이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인간지능을 넘어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간지능의 이 영역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욱 인공지능 세상과 함께 해야 될 세상 아닐까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전공 외적으로 인공지능의 범위도 함께 학습한다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즉 말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에 올라타 말을 잘 부릴 수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단일 전공 영역에서 이 인공지능의 영역까지 창의융합으로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학습하고 있는 전공의 핵심이 더욱더 인간지능의 영역, 즉 인공지능이 서포트해 줌으로 인한 인간지능의 영역이 더욱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공지능이 발전함으로 인해 기존의 업무는 대체되거나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학교는 시대의 발걸음에 맞추어 학과 전공 방향과 인재 양성 목표를 조정해야만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인공지능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미리 대학에서 인공지능의 세상을 학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 생각해 보는 시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라고 존 두이 교수님,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죠. 이 부분을 교수자 입장에서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학습자 중심으로 잠시 바꿔볼까요? 어제 학습한 그대로 오늘도 학습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짓이다 라고 보다 빼앗는 것이다. 저의 교수자 관점에서 이 티칭 메소드를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라고 이제 존 두이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학습자 관점에서 한번 되돌려 볼까요? 어제 학습한 그대로 내일도 오늘도 학습하는 건 우리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시대 변화의 흐름성이 초가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가속화 세상, 사실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 세상에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년도 빠른 세월의 주기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10년이 아닌 감히 변화의 스피드를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초가속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초가속화 이 세상은 이제 기존의 이 학습한 남과 동일한 이 붕어빵의 학습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 안에서 바꿀 듯하는 인과 새롭다는 뜻의 노바가 결합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롭다는 의미의 이노베이션의 혁신. 우리 학생들 이제 혁신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학습의 전략을 이번 특강에서의 이 PBL, 문제 기반의 학습, 즉 문제를 스스로 이제 무한한 상상력으로 풀어 세상의 혁신가로 다시 한번 서보자라고 하는 의미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혁신은 단지 이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지 있었던 이 머그잔에 경사도 10도만을 기울였더니 명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즉 혁신의 패러다임,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제 혁신가들 하면 우리가 감히 넘어다 볼 수 없는 이러한 대가들의 영역이 아니고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이 크리에이티브하게 확장, 넓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대학의 학습에서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졸업 후에 취업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이 아닌 무한한 확장성의 창업의 이 일꾼으로 이 나라의 원동력을 더 크게 제공할 거라는 것만은 제가 확신합니다. 저의 연구실 벽에 붙어 있는 이 특허증인데요. 사실 저는 대학에 33년 현재 학습자들과 함께 세상의 패러다임에 대응하자라는 이러한 저의 교육의 철학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문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요즘 스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팸이 아니겠지만 이제 논문보다도 세상 변화의 교수자의 아이디어,
특히 교수자의 아이디어보다 아직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력을 이제 이번 PBL이라고 하는 문제 기반을 해결하는 또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범위라고 한다면 집단지성의 팀의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변화, 즉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무한한 아이디어가 창업가의 대열로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직업세계 잘 살펴보고 있나요? 미래의 직업세계 변화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모든 기술이 집약되고 있듯이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중 65%가 현존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것으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예견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핵심 전공이 이 변화의 시대에 생존에 문제없이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의 무한한 상상력을 창의 융합으로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치과 기공이라고 하는 치기공과 교수입니다. 국민 구강, 불편한 구강의 모든 보철물을 이제 제작하는 치기공과 교수인데요. 제가 29세, 29에 이제 교단에 섰지만 그때만 해도 저의 전공 부분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어질 거라고는 예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의 이 소임 닿을 때까지 이제 구강의 다양성은 사람의 손으로 치과 보철을 만들 거다라고 장담했던 저의 짧은 안목이 지금은 70% 이상이 대부분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제가 한국에 도입한 교수로서 사실 멀리 내다보지 못한 안목의 이 범위로 늦게나마 다시 디지털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범위. 지금의 학습의 이 핵심이 과연 앞으로 어느 시기까지 활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도 학습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첫 글자 조합의 이 신조어로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뷰카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특히 코로나의 이드 코로나의 이 뷰카 시대는 기존의 경영 전략으로는 치열해진 국가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기업 혁신과 구조 조정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돌발적이고 불확실성이 동시에 높아진 이드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런 불안 요소에 발빠르게 대응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전략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뷰카 시대의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영어 앞글자만을 이제 뷰카라고 얘기합니다. 뷰카 시대에 어떻게 대응 전략으로 대학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나요? 이와 같은 맥락에 이제 이 폴리메스형 인재가 이제 시대의 흐름성의 핵심 역량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전문직에서 폴리메스형으로 한우물만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엔잡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 폴리메스는 뭘까요? 이제 전문직의 영역이 아닌 즉 박식가, 똑똑한 사람, 즉 박식가로 여러 주제에 대해 강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 전공 외적인
세상의 흐름의 모든 부분을 깨고 있는 분들을 폴리메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N 잡러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얘기하는데요. 이제 박식가로서의 N 잡러, 사실 N 잡러는 하나의 직업만으로 생계형이 아닌, 이제 이 생계형의 부업의 의미가 아닌 자신의 이 영역 외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미래 비전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N 잡러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N 잡러로 살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학의 등록금도 부모의 의존보다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납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과 후에 학습하고 있는 것도 N 잡러 아닐까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도 N 잡러라고 보면 어떨까요? T기공과 교수이지만 세상의 이 변화의 패러다임을 역설하는 이러한 이 역할도 N 잡러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 이제 단일 전공의 한 우물의 이 깊이보다 이제 개념 정리 차원에서의 넓이의 학문으로, 넓이의 학습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성에 요구되어지는 이 융합의 창의성 학문을 상지대학 재학 중에 더욱더 확장 넓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기 유발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좌측에 이제 애니메이션의 이미지인데요.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상지대학교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시대의 흐름성에 맞는 이러한 다양한 창의융합의 교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좌측에 이 물의 강가, 교수자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지식의 활용의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여러분의 동기유발,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키워드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수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도적 또는 문제 해결 기반을 창의융합형으로 이제 연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교수자의 이 어거지의 지식의 이 활용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 여러분, 상지대학교에 입학한 이 글로벌의 비전, 타율에 의한 학습이 아닌 이제 동기유발의 이 주도성으로 이제 이 글로벌 세상의 대응 전략으로 학습을 연계하면 어떨까요? 동기유발을 표현해 보면 동기란 유기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유인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때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하단에 동기유발은 교수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이다 라고 저의 교수의 입장에서 썼다면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문장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의 동기유발은 지속적인 이제 학습의 관심과 주도적 학습으로 창의융합의 세상에 준비하는 것이 나의 학습의 동기유발이다 라고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세상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하이브리드 이 교육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교수법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 하이브리드 이 테크닉 기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과 이 동일하게 하이브리드는 이 블렌디드 혼합형 학습의 한 맥락인데요.
어떠한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교육에 멈춤 없이 대면 비대면의 수업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 여기에 적극적인 여러분의 이 참여, 문제 해결 중심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교육, 이 이드 코로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이드 코로나의 하이브리드 교육의 주도적 학습은 플립드 러닝의 거꾸로 수업입니다. 우리 상지대학의 이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보낸 이 지금 다양한 영상에서의 이 프로그램, 영상의 이 교육을 지금 받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좀 더 주도적으로 학습의 양을 넓혀서 상호 교수님들과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에 학습의 목표는 더욱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 여러분과 이제 초가속화 세상에서 우리 대학의 패러다임, 그리고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방법과 대응 전략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것인지 진단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특강의 주 키워드인 PBL, 문제 기반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펼친 그 결과에서의 창의 융합의 이 무한한 이 글로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으로 파트 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